조금이라도 섞이지 않는 무지개 설탕탑 만들기. 설탕탑을 만들기 전에 간단한 실험을 해볼게요. 같은 양의 물이 담긴 비커 3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비커는 설탕을 넣지 않고 두 번째 비커는 설탕을 1숟가락, 세 번째 비커는 설탕을 2숟가락 넣어요. 설탕이 모두 녹을 수 있도록 잘 저어주세요. 3개의 비커에 각각 방울토마토를 넣어줍니다. 방울토마토의 위치를 관찰해보세요. 실험의 조건이 동일해야 하므로 깨끗이 닦은 후 다음 비커에도 같은 방울토마토를 넣어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방울토마토의 위치도 잘 관찰해보세요. 비교를 위해 다시 한번 볼까요? 방울토마토의 높이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설탕의 양에 따라 토마토의 높이가 달라졌는데요. 그건 바로 밀도 때문입니다. 밀도란 빽빽이 들어선 정도, 다시 말해 물질의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더 큰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요. 방울토마토 실험에서 설탕물의 밀도를 비교해 봅시다. 물만 넣은 비커와 물과 설탕 1숟가락을 넣은 비커, 물과 설탕 2숟가락을 넣은 비커를 비교한다면 어떤 액체의 밀도가 가장 높을까요? 딩동댕, 설탕을 가장 많이 넣은 세 번째 비커의 밀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설탕을 1숟가락 넣은 두 번째 비커의 밀도가 높습니다. 설탕을 하나도 넣지 않는 첫 번째 비커의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물만 들어있는 첫 번째 비커에 토마토를 넣으면 토마토의 밀도가 물보다 높기 때문에, 즉 같은 부피당 질량이 물보다 토마토가 더 무겁기 때문에 토마토는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설탕을 1숟가락 넣은 두 번째 비커의 액체 밀도와 토마토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토마토는 중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설탕을 2숟가락 넣은 세 번째 비커의 밀도가 토마토보다 높기 때문에, 즉 같은 부피당 질량이 토마토보다 설탕물이 더 무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토마토가 윗부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을 보고 예상해 봅시다. 어떤 비커의 밀도가 가장 높을까요? 설탕의 양을 달리한 설탕물을 밀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대로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탕 9숟가락을 넣은 물, 설탕 6숟가락을 넣은 물, 설탕 3숟가락을 넣은 물, 설탕을 안 넣은 물에 순서로 기다란 병에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관찰해 봅시다. 오늘의 실험 준비물을 소개해 볼게요. 작은 비커 4개, 설탕 1컵, 따뜻한 물, 기다란 병, 스포이트 4개, 숟가락, 물감 4가지 색입니다. 작은 비커 4개에 같은 양의 따뜻한 물을 넣어주세요. 첫 번째 비커는 그대로 두고 두 번째 비커에는 3숟가락, 세 번째 비커에는 6숟가락, 네 번째 비커에는 9숟가락의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물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원하는 색의 색소를 넣고 잘 저어주세요. 색 설탕물이 준비되었으면 기다란 병과 스포이트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밀도가 가장 높은 파란색 설탕물을 넣어요. 다음으로 병을 기울여서 초록색 설탕물을 천천히 한 방울씩 흘려 넣어주어요. 노란색 설탕물도 병을 기울여서 천천히 한 방울씩 흘려 넣어주어요. 벽을 타고 조금씩 흐를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밀도가 가장 낮은 물을 천천히 흘려 넣어주어요. 짜잔! 관찰해볼까요? 색이 섞이지 않고 차례차례 탑처럼 쌓였네요. 우연일지도 모르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짜잔!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직 못 믿겠다고요? 이번엔 반대로 넣어볼게요. 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순서로 넣어볼게요. 조심조심 나와요. 까꿍! 자, 어때요?
섞였네요.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은 단위 부피당 질량이 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물질에 위에 뜨려고 하네요. 설탕의 양 차이를 더욱 크게 한다면 더 선명한 설탕탑을 만들 수 있어요. 밀도를 이용한 설탕탑 만들기 실험, 우리 함께 해볼까요?